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년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까지 일으킨다는 말이 있죠. 마음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보이는 곳이라서 더욱 민감한 피부 질환, 그중에서도 지루성 피부염도 스트레스가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극심한 가려움뿐만 아니라 큰 스트레스를 주는 지루성 피부염. 더 나아가 소장열에 의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지루성 피부염과 소장열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죠. 지루성 피부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환자들이 와서 나는 지루성 피부염인데 약을 먹을 때뿐이고 안 먹으면 도로 그렇고 왜 그러냐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까다롭고 힘든 병이 피부병입니다. 근데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요, 무슨 피부염이요 이렇게 병명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부의 양상 또는 어느 곳에 피부가 심하냐, 낮에 심하냐, 밤에 심하냐, 또 그 환자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빼짝 마른 사람이냐, 뚱뚱한 사람이냐,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냐, 부드럽게 생긴 사람이냐. 근데 오늘 소장열이라는 것은 지루성 피부염과 소장열이라는 것은 좀 예민하고 날카롭게 생긴 사람한테서 잘 나타나는 피부병입니다. 그런데 이 소장열이라는 것은 피부병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오늘 제가 이따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사례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환자 표현이 환장할 것 같이 가렵다, 환장할 것 같이 따끔거린다, 불에 데인 듯 화끈화끈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아주 특징적인 게 있어요. 피부병이 생기는데 딱 한 곳이 너무너무 가렵기 시작을 해서 그곳을 자꾸 긁었더니 딱지가 이렇게 앉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그 양상을 보고 소장열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환자의 체질을 보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피부병은 사실은 잘 치료가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만 정말로 그 뿌리가 깊은 경우 환자는 괴로워하지, 한약의 효과는 조금 느리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오늘 지루성 피부염과 소장열인데, 이 지루성 피부염이 뭐냐, 피제 분비가 많은 부위에 발생하기 쉬운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에요. 대개 머리나 이마, 가슴, 겨드랑이 등에 잘 나타납니다. 그 양상은 홍반, 붉은 반점과 간갈한 인설 등이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 질환입니다. 말하자면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것은 이런 양상, 어디에 나느냐, 이런 걸 보고 그냥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병을 고칠 때 별로 병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의 체질, 나타나는 양상, 어느 곳에 심하냐, 이런 걸 보고서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대개 다 그렇습니다. 건조 한절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심해지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이 스트레스, 이걸 한의학에서는 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스트레스 화도 종류가 많아요. 사람 생긴 모습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치료가 까다롭고 그것을 찾아내기,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피지의 과다분비, 털구멍에 기생하는 곰팡이, 환경적인 요인, 면역 기능 저하 등이 원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스트레스하고 과로가 가장 많아요, 사실은. 과로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스트레스 받으면요, 진액이 고갈되죠. 화가 성하니까 진액이 고갈돼요. 건조해지니까 인설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화끈화끈하다, 따끔따끔하다, 이거 화예요. 스트레스거든요. 빨갛게 된다, 이거 화예요. 푸른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는데 붉은색은 화예요.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고 신체 저항력이 저하되어 각종 세균의 증식으로 염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세균이 생길 수 있는, 증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암 있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한 치료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병에 지면은 안 돼요. 피부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피부병이 이겨야지 하는 이런 게 있어야 피부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거 보세요. 지루성 피부염의 한의학적인 원인은 전부 다 화, 열, 화죠. 다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 심화도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 처방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심화인데 이거를 심화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또 심화 중에서도 어느 처방을 쓸 것이냐, 이것은 형생맥증을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소장열, 이 소장열이 뭐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지루성 피부염과 소장열이에요. 오늘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심장과 소장은 한의학에서 같이 봐요. 요만한 일이 있어도, 요만한 말만 들어도 걱정이 되고, 요만한 말만 들어도 날카롭게 변하고, 미리 걱정하고, 앞서서 걱정하고. 이거 어때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이 오는 거예요. 지루성 피부염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심화를 꺼주면 피부염이 낫고, 다른 불편한 것이 낫고, 두통이 낫고, 다리가 아픈 게 낫고, 이러는 거예요. 소장열 마찬가지예요. 심소장은 같이 온다 그랬죠. 소장열은 이 두 가지 또 나눠요. 땀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러니까 소장열로 왔다 판단이 되더라도 땀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보고 또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한의학이라는 것은 그만큼 깊이가, 이래야 피부병이 제대로 낫습니다. 혈액유화,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소장열이라는 것은 소장열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체질적인 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 붉고 상순이 틀려. 눈꼬리가 틀려. 이마가 넓거나 튀어나오고 새가슴이야. 이런 경우에 대개 소장열에 의해서 이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장열에 의해서 병이 와.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구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맥으로도 구별해내고 나타난 증상으로도 구별해내고 그 사람의 환경으로도 구별해내고 체질로도 구별해내고 이래야 병의 원인이 찾아지는 거야. 질성 피부병이.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소장열의 증상은 음경이 앞서는 게 특징이에요. 피부병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징적으로 질적으로 따갑거나 가렵거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음경 쪽으로 피부염이 생긴다든지 특히 음경 쪽으로 자꾸 손이 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소장열의 특징입니다. 근데 소장열은 땀이 많아요. 소변이 시원찮아요. 아니 소장인데 어떻게 소변이 시원찮아? 이거는 뭐하고 연관된다 그랬어요? 심하고 연관된다 그랬죠. 심장은 땀과 변을 주관해요. 그걸 한과 변을 주관한다고 그래요. 대소변을 주관하는 거예요. 땀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지루성 피부염의 한약적 치료는 도적산, 적복용탕, 해독사물탕을 쓰는데 이거는 심화, 소장열, 이거는 혈어 유화. 이와 같이 지루성 피부염과 소장열, 즉 소장열에 의한 지루성 피부염이 왔을 때 한의학적으로 형, 생긴 모습, 색깔, 맥, 그 다음에 동반되는 증상을 정확하게 합의를 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